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9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어제 변동성이 나왔죠.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350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 그래서 변동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박스 상단 맞고 떨어져도요. 이번에는 박스 하단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동성 나온 이유가 좀 어이가 없죠. 항상 개미털기 할 때는 그럴싸한 뉴스를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 뭐였죠? 자, 이거죠. 테슬라 8월 미국 내 점유율 38%, 경쟁 심화에 8년 만을 최저다. 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주가를 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만 보면은 이 최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조금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타이틀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쟁 심화라는 건요. 2차전지 그동안 캐즘이었죠. 그동안 죽쓰고 있었던 2차전지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는 올라온다라는, 경쟁을 할 만큼 올라온다라는 얘기고요. 업황이. 그리고 캐즘으로 인해서 계속 축소해뒀던 공장들을 다시 재가동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만큼 테슬라가 왜 못 팔았냐라고 한다면요. 9월에는 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만료가 되기 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몰아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9월이 지나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본 게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이 없어져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고의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이라는 건요. 발전해야 되는 산업에 힘을 넣어주는 거고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이 보조금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 산업이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그만큼 기초 체력이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없이도 쭉 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서 이제 보조금 없이도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58불 찍고요. 350불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9월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예고와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모멘텀들이 지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9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쭉 연말까지 테슬라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여기서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그리고 수익 극대화하는 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 가격 볼 때는요. 옵션 가격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9월 12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옵션 만기일 기준 350달러에 콜옵션이 여전히 많은 콜옵션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계속 하방 압력을 주려고 하지만요. 이 와중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360에서 370의 콜옵션 수량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테슬라 옵션이 350불에서 팽팽하게 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쭉쭉쭉 올려보면요. 360불, 370불에 지금 수량들이 새롭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내용을 말씀드렸죠. 지금 테슬라 콜옵션을 사는데 들어가는 이 프리미엄
옵션은 프리미엄을 사는데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콜 프리미엄은 고작 47%로 정말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콜옵션 프리미엄은 풋옵션 프리미엄보다 살짝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량을 촉진시키고 향후 콜옵션 프리미엄이 더 비싸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기 급등이 아닌 장기 급등으로 주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50불에서 콜풋이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360, 370 이 수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350불에서 350에 강하게 이 물량이 실려 있기 때문에 350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 콜과 풋이 싸우다가 어디론가 방향을 잡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이 주도주, 대장주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슬라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크로 쪽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 이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는요,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이자 전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자, 조지 소로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퀀텀 펀드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 CIO로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략을 총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 조지 소로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조지 소로스는 다른 말로 영국을 무너뜨린 남자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명 헤지펀드예요. 1992년 9월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참여를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경제 상황이 당시 좋지 않았고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실제 경제의 체력에 비해서 상당히 과대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때 조지 소로스가 이를 간파를 하고 자신의 이 펀드, 헤지펀드죠.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때린 겁니다.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공매도를 친 거예요. 당시 100억 달러 규모로 이 공매도를 쳤는데 그러면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지 소로스가 붙은 별명이 영국을 무너뜨린 남자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 IMF 기억나시죠? 98년도 외환위기 때 이때도 똑같이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구제금융에 손 벌리게 만들었죠.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 조지 소로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nd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ith this AI boom that we're seeing. 베리 굿 찬스라고 하죠. AI 붐. 그러니까 이 AI 붐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We're going to see the productivity kick in as soon as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자, 프로덕티비티가 뭐예요?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이 내년 1분기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So I think everyone who's setting policy at the Fed, whether it's the board, the regional bank presidents, the staff. 자,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정책을 설치하는 모든 분야가 이런 AI에 대해서 이 정책을 열어야 된다. Should have a bit of an open mind here.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AI가 모든 걸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가 왜 이 사람 말이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개별 뉴스를 다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주식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서 볼 줄 아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AI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자, 이게 뭐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장표입니다. 좀 중요한 장표고요. 향후 AI로 인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예상 경로를 업데이트한 장표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S&P 500은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 S&P 500 지수는 무려 32%나 뛰었고 지수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AI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이 AI 거품이 아닌가,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장기 성장률과 과거 닷컴 버블 시기나 과거의 고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요. 지금의 성장률 10%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현재 시장을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반기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이 캐펙스를 늘린 기업들의 시험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대규모로 인프라를 캐펙스를 늘렸잖아요.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속도가 둔화가 되면은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들이 거품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담처럼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에 캐펙스가 둔화가 된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현금 흐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AI 매출 잠재력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신중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투자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단순히 AI를 쓸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과거 처음에 이 오픈 AI가 등장했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로 AI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단계, 이 기업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맞는 기업 누구죠?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는 실제 이 AI를 제품에 투입을 하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현재 미국의 증시는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고 AI 인프라 투자 여기서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당연히 테슬라는 석이 아니라 옥이겠죠. 그러면서 자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장표잖아요. 얘네가 앞으로 거시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AI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고 있냐면 자 AI가 중요하다 해서 이런 골드만삭스처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AI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유명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유명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진 먼스터라는 여기 진 먼스터라고 나와 있죠. 진 먼스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일론 머스크의 이 패키지가 발동이 됐죠. 향후 인센티브 엄청난 인센티브를 일론 머스크에게 부여하는 이 패키지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 패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핵심은 AI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AI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서 이 테슬라의 AI 분야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XAI 이게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AI에 대해서 합병을 한 해 만에 말들이 많죠. 일단은 머스크는 이 합병 계획은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 먼스터는 여기에 세 가지 이 XAI를 합병을 했을 때 세 가지 이점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XAI를 인수를 하면 테슬라 당장의 주가가 급등할 거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XAI 연구가 테슬라의 이 피지컬 AI에 기여를 할 거다. 거기에 플러스 이 그록의 잠재성 여기까지 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XAI의 챗봇의 하루 이용자가 2천만 명 이상 확대될 거다. 2,000명이 아니라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2천만 명 이상 확대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XAI를 인수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현재 이 XAI 이 기업 가치가 1,750억에서 2,000억 달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 테슬라가 충분히 인수 가능한 범위죠. 그래서 우리는 향후 이 AI의 이런 모멘텀까지 지금은 확실한 거는 로보택시와 FSD와 옵티머스인데요. 실제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XAI를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M&A 모멘텀까지 향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진 몬스터가 말했듯이 만약에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면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 높아지겠죠. 호가가 높아지면 뭐예요? 주식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아주 크게 열려있는 테슬라에 당연히 집중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왜 단기적인 조정인지 그리고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수익률,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라인들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옵션 가격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다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나서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